안녕하세요. 자, 오늘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3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2회와 3회, 2회와 3회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50분 동안에 109페이지에 있는 1작업,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는 2작업, 3작업, 차트까지 50분 안에 완성을 해 보려고 할 거고요.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시간에 차트가 좀 모자랐다면 차트와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Shift 3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만듭니다. 전체 셀을 선택하고 글자체를 바꿀 거예요. 109페이지에 보게 되면 굴림, 글자 크기 11로 되어 있어요. 굴림, 글자 크기는 11이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위로 올리면 시트 1, 2, 3가 전부 다 좀 커지겠죠. 이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밑에 시트 3부터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제3작업, 2작업, 1작업이고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닙니다. B4셀부터 J14셀까지 잡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 여기까지 됐으면 필드 제목이요. 제목과 컨트롤 눌러서 지금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B4부터 J4까지 잡고 컨트롤 눌러서 B13부터 J14까지. 이유는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하게 되면요.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수식을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에 눌러드리면 선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버려요. 이것 때문에 다시 전체 다 잡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굵은 상자 테두리. 이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B4부터 J4까지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J14까지 잡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채우기 내려볼까요? 이 옷을 선택하고 채우기 내리면 가운데 선 두께가 전혀 바뀌지 않죠? 자, 음영하겠습니다. 자, 필드 제목 다 잡았고요. 컨트롤 누르고 뭐 내용 볼 필요 없잖아요. 음영이 나와 있는 그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G14와 I14 컨트롤 놔도 되고요. 조건의 동그라미 네 번째 거죠. 주황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페인트 통에 화살표 눌러서 주황 선택했습니다. 합쳐지는 부분 볼까요? B13부터 B13까지. 자, 보세요. 제가 어딜 잡았는지. 이제 컨트롤 눌러서 B14부터 B14까지. F13, F14, G 13부터 I13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됩니다. 이건 위아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혹시 다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혹시 다 잡혀 있으면 이렇게. 다 잡혀 있으면 선택하고 한 번 더 누르세요.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누르고 밑에 거만 다 잡아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하면 됩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잡고 위만 잡고 내리지 마세요. 위만 잡고 컨트롤 눌러서 아래쪽 잡고
그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됩니다. 대각선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얘 바로 누르지 말고 화살표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테두리로 가서 대각선 선택해주면 얇은 선으로 나올 겁니다. 두꺼운 선으로 나오면 다시 밑에 다 잡고 모든 테두리 해야 돼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쓸 건데요. 두 줄 되는 부분만 볼까요? G4셀, G4셀 선택하고 자, 내용을 쓸게요. 3월 일적 셀에서 두 줄을 만들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결제란 먼저 만들게요. 이해했으니까 이제 결제란 할 수 있죠. 뭐 내용을 다 쓴 다음에 결제란 해도 관계없고 지금처럼 미리 결제란과 차트 제목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결제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제란 먼저 하겠습니다. L과 M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 드래그로 절반만큼 줄입니다. L3부터 L4까지를 잡아서 병합하죠. 그 다음에 영역을 잡습니다. 테두리 넣어야 되니까요. 모든 테두리 나타내주고요. 내용을 입력할게요. Alt, Enter, Z.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렀고요. 담당, 팀장, 자, 입력했습니다. 카메라로 하는 기능도 있지만 카메라 기능은 안 쓸 거예요. 하는 방법은 다 소개했고요. 결제란을 다 잡은 다음에 복사의 화살표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면 됩니다. 확인 망장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H 완스를 선택하고요. 붙여넣기 클릭할게요. 원본은 삭제할 겁니다. L 열부터 M, N, O 다 잡고 오른쪽 클릭 삭제할게요. 왼쪽에 1, 2, 3행을 다 잡아야죠. 3행만 잡고 내리면 안 돼요. 1행, 2행, 3행 다 잡고 3행과 4행 사이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 드래그 살짝 밀어줍니다. 그래서 1, 2, 3행의 높이가 다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위치 잡아주고요. I열과 J열은 조금 더 넓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자, 차트 제목 하겠습니다. 제목,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삽입에 도형에 가서 사각형의 두 번째 거는 클릭 드래그를 먼저 해줘요. 그 다음에 바로 도형 효과의 그림자 갑니다.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거죠. 그림자가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용 쓰기 전에 폼에 가서 글자체부터 할게요. 글자체 굴림. 글자체 굴림 들어가고요. 글자 크기가 24네요. 24. 검정. 도형의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검정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굵게. 가로, 세로 다 가운데.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채우기는 노랑입니다. 페인트 톤 들어가서 노랑. 이제 내용을 써주세요. 좀 크게 해놓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서 눈금선을 해제할 수 있죠? 보기에서 제1작업만 하는 겁니다. 눈금선 해제. 자, 지금부터 내용을 입력할 겁니다. 오타나지 않게만 내용을 다 써주세요. 입력하면서 열의 너비는 조금씩 키워주세요. 너무 좁게 작업하지 말고.
자, 제가 여기서 일부러 실수를 하나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지역이 들어가야 될 곳에 체인점을 쓸 거예요. 수원인 것 같은데, 그죠? 수원이라고 할게요. 수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면 이런 경우엔 남자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로 그냥 내려요. 이렇게 다 남자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습니다. 영역을 다 잡아요. 중 5분수까지 좀 써놓고 할까요? 7, 4, 2, 4. 자, 영역을 잡은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놔요. 테두리에. 화살을 켰을 때 내방향 당기죠.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해서 마우스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동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컨트롤 Z. 이럴 때는 뭘 누르냐면 컨트롤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누르면 화살표 오른쪽에 더하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때 클릭 드래그로 옮겨서 마우스를 놔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써요. 그렇죠? 엔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잡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숫자 오른쪽이 약간 떨어져서 오른쪽 정렬됐죠. 그거는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만 누르면 약간 오른쪽이 떨어진 상태로 나옵니다. 얘를 그냥 오른쪽 정렬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완전히 안 붙죠. 이게 회귀 형태라고 해요. 이거를 일반으로 바꿔주면 오른쪽으로 바짝 붙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죠. 쉼표 스타일 넣어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는 내용 쓰지 마세요. 유효성 검사 부분은 내용은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조건의 첫 번째 끝났고요. 조건의 두 번째 제목도 끝났고요. 조건의 세 번째도 끝났죠? 결제랑 조건의 네 번째도 끝났습니다. 자, 조건의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자,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위치 확인됐죠? 자, 이제 데이터로 가야죠. 유효성 검사가 어떤 건지 알죠? 요겁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예요. 클릭하고 제한 대상은 항상 뭐로 한다고 했어요? 목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 번호를 원본 요 안에다 클릭한 다음 관리 번호를 다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관리 번호를 다 잡았습니다. 확인하고 조그만 화살표 생길 겁니다. 네, 눌러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할게요. 이 5셀에서 12셀까지. 자, 여기는 여남 들어있는데 자자를 뒤에 여성, 남성을 성자를 각각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글자가 보여지기만, 표시만 되게 하는 겁니다. 실제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합니다. 그다음에요. 표시형식에 사용자가 성이라는 글자를 보여주게 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글자 뒤에 글자를 쓰는 방법은요. 이 0이나 1000단위 구분류가 아니에요. 글자 뒤에 글자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자를 뭐처럼 취급한 후에 뒤에 성이라는 글자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입력된 게 그냥 다 똑같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하고 다르잖아요. 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그럼 그 입력되어 있는 글자 자체를 무엇으로 처리해라? 골뱅이 처리합니다. 그럼 여가 되어 있든 남이 되어 있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운표 하시고 나서 성이라는 글자만 붙여주면 보기에 나와 있죠?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미 셀에 입력된 글자를 골뱅이 취급했고 그 뒤에 성이라는 글자를 써서 표현해 준 겁니다. 보세요. 실제 엔터 치면 선택된 부분이 달라지죠? 실제 써 있는 건 남 이거밖에 없어요. 성자는 없어요. 하지만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셀 서식을 통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나타내 준 거죠.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이름 상자 여기죠? 클릭해서 성별 엔터 쳐야 됩니다. 이름 상자의 첫 글자는 절대 뭐가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숫자가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띄어쓰기. 숫자는 뒤에는 써도 되나요? 그렇죠. 뒤에는 써도 됩니다. 하지만 첫 글자가 숫자이면 안 될 뿐이에요. 하나 또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요. 엔터 쳐야 이름 정의가 끝나고요. 이제 맨 밑에 거 하겠습니다. 자, 보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4월 실적 셀에 자, 앞에 거 했던 건 어땠어요? 우리가 7월 달에 7월 5일 날 한 거는 뭐였죠? 행전체였죠. 지금은 뭐예요? 4월 실적 셀에 있습니다. 그럼 4월 실적 셀만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4월 실적 셀만 선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서식은 홈에 있으니까 홈에 가서 뭐로 하래요? 막대 스타일 녹색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서식 들어가면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어요. 자, 막대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 단색 채우기가 있는데 자, 단색으로 해도 되고 그라데이션으로 해도 돼요. 둘 다 최대 최소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갖다 놓고 내용을 보면은 아, 막대의 길이가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런 건 마우스 아무거나 갖다 대보세요. 막대의 길이는 셀 값을 나타낸다. 길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로 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막대 스타일 녹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녹색을 그냥 선택하세요. 했습니다. 그럼 얘가 정말 그게 됐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조건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갈게요. 규칙 관리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규칙 편집을 눌러볼게요. 현재 들어간 이 규칙 편집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죠?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 있죠. 네, 잘 된 겁니다. 이게 그라데이션이든 값이든 관계없어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제1작업을 가지고서 제2작업과 3작업, 그 다음에 차트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역을 잡아야겠죠? B4부터 H12까지 잡았습니다. 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에요. 자, 이를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눌러도 되겠죠? 제2작업의 B2셀입니다. 컨트롤 V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열 너비를 선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그렇죠.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제2작업에는 첫 번째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계열은 고급 필터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고급 필터를 들어가는데 다음 계열에서는 스타일 적용이 더 들어가요.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목표값 찾기 및 필터입니다. 영역이 있어요. B11에서 G11까지 잡고요. 병합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함수가 들어가는 에버러지까지는 영역을 잡습니다. 잡고요. 똑같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내용 입력할게요. 4월 실적 1. 답이 나올 H11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할 겁니다. 는. 그래서 뭐의 평균이에요? 4월 실적이잖아요. 이 4월 실적을 클릭 드래그로 다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잡아주세요. 일어나서 바로 닫습니다. 에버러지 안 썼죠? 자, 여기 클릭하고,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요. 자, 는 한 다음에 바로 영역 잡는 게 아니죠? 평균 구할 거니까, 여기다 AV 써줘야겠네요. 에버러지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로는 열리니까, 바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지울게요. 여기까지 된 겁니다. 4월 실적을 다 잡고, 바로 닫고, 입력 단추만 누르겠습니다. 별거 나왔죠. 근데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현재 2,60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와 데이터표는 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표값 찾기 들어갔고요. 찾는 값에 클릭하고 나서 자, 이때 0 조심하셔야 돼요. 0이 6개예요. 26, 000, 000 세 자리로 끊어서 입력하시면 아무래도 좀 수월할 겁니다. 값을 바꿀 세를 봤더니요. 풍암의 4월 실적이에요. 풍암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4월 실적이니까 1995만 3천.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2542만 4,875는 2,6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풍암의 4월 실적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목표값 찾기가 끝난 겁니다. 다음 고급 필터 할게요. 지역이 대전, 지역이 대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지역과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3월 실적. 지역과 컨트롤 눌러서 3월 실적을 선택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여기를 띄어쓰기로 했네요. 이런 거 다 감점돼요. 더블 클릭해서 없애주고요. 띄어쓰기 없애주고, 제 1작업에 가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 수정할 땐 더블 클릭이죠. 띄어쓰기 없애주겠습니다. 네, 띄어쓰기 없습니다. 이 작업 가서 다시 할게요. 지역과 컨트롤 눌러서 3월 실적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자, 조건 위치는 B14셀이네요. 여기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도 이거나라고 되어 있네요. 대전이 있고요. 3월 실적 같은 줄이면 AND인데 이고이면서라고 되어 있지 않죠? 이거나니까 한 줄 밑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필드 제목까지 다 잡아서 봄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요. 굵은 상자 테두리 눌렀어요. 3월 실적 내용이 들어가려면 C와 D 사이가 많이 넓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드 제목만 잡아서 한 번 더 굵은 상자 테두리 해줬고요. 첫 번째 지역에 대전을 쓰겠습니다. 대전. 이거나 그랬으니까 같은 줄이 아니라 한 칸 밑에 클릭하고 그 다음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3, 5, 0, 0, 0, 0, 0, 0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잡을 거예요. 지난 시간처럼 이상인 자료에 무엇 데이터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이라고 했으면 밑에 특별히 필드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놓을 필요가 없죠. 데이터 갑니다. 고급 들어갈게요. 반짝이는 잘 나왔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클릭하고요. 조건을 다 잡으세요. 잘 잡았죠?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고요. 복사 위치 클릭했으면 어디 선택하면 돼요? 문제에서 B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18 셀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손이 없죠? 자, 이건 당연히 다 잡아서 홈에서 붉은 상자 테두리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2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제3작업 들어갑니다. 제1작업의 영역을 잘 잡아야죠. 잘 잡았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제3작업 눌러서 위치가 어디예요? 정렬 및 부분 합의 B2셀이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어떤 거예요? 열너비 확인. 한 번 더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붉은 상자 테두리까지. 자, 이제 이 영역에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뭘 먼저 해야 돼요?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 후에 부분합이에요.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의 정렬. 자, 뭐별로 정렬되어 있나요? 맨 밑에 보면은 전체 개수, 전체 평균 나오죠? 그럼 당연히 정렬 기준은 어떤 거예요? 지역이죠. 그죠? 지역. 그 다음에 무슨 차수인지 볼까요? 서울 나오고 대전 나오고 광주 나왔으면 오름차순 아니죠? 그렇죠. 내림차순이죠.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이 제일 먼저 올라갔네요. 자, 이제 영역 잡으면 해제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부분합 들어갑니다. 이때 그룹화 항목이 뭐예요? 정렬 기준이 뭐였어요? 지역별로 서울, 대전, 광주 나타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어떤 것부터 했나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전체 개수, 전체 평균 나온 걸 보면 개수 먼저 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체인점의 개수와 합계가 아니라 개수고요. 4월 실적이 아니라 체인점을 선택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선택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없다고 했어요. 자, 확인합니다. C와 D 사이는 좀 더 넓혀졌고요. 계속해서 부분합. 두 번째 할 때는 뭐죠? 4월 실적의 평균이죠. 개수가 아니고 평균을 선택하고 체인점이 아니라 밑에 있는 4월 실적.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거나 스크롤 마크를 내려주면 그 아래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배치를 해제해줘야 이 개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면 개수 위에 이렇게 평균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윤곽 지우기죠? 그룹 해제, 부분합 바로 왼쪽에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윤곽 지우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최종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대로 나왔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가 아니라
차트죠, 차트. 차트 해보죠. 차트 제목에 서울 및 광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 및 광주는 대전만 들어가지 않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목에 뭐가 나왔어요? 항목에 보면 수원, 광주, 홍대, 서울, 강남, 서울 이렇게 나왔어요. 즉 지역과 체인점을 같이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지역과 체인점을 같이 잡아라. 그죠? 지역과 체인점을 같이 잡을 때 어딘 잡으면 안 돼요? 그쵸? 대전은 잡으면 안 되죠. 항목에 만약에 아, 광주, 서울, 광주 이게 없다면 지역은 잡으면 안 돼요. 체인점만 잡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클릭 드래그로 같이 두 개 다 나왔죠? 이거 내려갑니다. 광주만 빼고 영역 잡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밑에 거 잡습니다. 광주, 뺀, 대전, 유성, 서울, 맞죠? 광주와 서울에 해당하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례가 뭐예요? 3월 실적, 4월 실적이죠? 컨트롤 눌러서 3월 실적과 4월 실적, 그 다음에 이 광주 상무를 제외한 3월과 4월 실적을 받았습니다. 삽입에서 막대, 세로 막대 눌러서 1번에 보면 세로 막대라고 되어 있죠? 선택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잘한 겁니다. 이때 두 개 해봤으니까 두 줄로 나왔겠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을 할 거예요. 새 시트로 할 거고요. 제 4작업이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확인을 눌러서 제 1작업 앞에 제 4작업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클릭 드래그로 제 3작업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레이아웃이에요. 여기죠? 레이아웃 3번입니다.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섯 번째 거네요. 보라색 계열, 얘가 여섯 번째 거네요.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홈에 가야죠. 왜 홈에 갑니까? 글꼴 바꿔야 되니까요. 글꼴이 굴림 11포인트고요. 체육교육과는 파란 박엽지네요. 체육교육과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서식으로 가야죠. 서식에 도용 채우기로 가서 그래서 질감에 가서 파란 박엽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기 영역은 그렇죠. 흰색이니까 바꿀 거 없어요. 제목 하겠습니다. 제목 선택한 다음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도용 채우기와 도용 윤곽. 도용 채우기는 자동, 윤곽도 자동. 차트 제목은 꼭 이거 해놓고 홈에 갑니다. 자, 보면 굴림 굵게 20. 차트 제목은 원래 굵고 굴림은 돼 있으니까 글자 크기만 20으로 하면 되겠죠? 차트 제목을 다 잡고 내용을 써주세요. 썼습니다. 자, 서식 볼게요. 4월 실적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4월 실적 계열. 색깔 보면 아는데 마우스로 테두리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3월 실적, 갖다 놓으면 4월 실적 뜹니다. 4월 실적 선택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 표식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데로 가서 보조축을 눌러주면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인 걸 알 수 있죠. 자, 바뀌겠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뒷구현이 좀 소란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레이블 하겠습니다. 레이블. 풍암, 광주, 4월 실적. 풍암, 광주는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있는 뭘 잡는 거예요? 4월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표식이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요 한 번만 요 표식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다른 표식은 해제가 됩니다.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로 가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 지금 잠깐 좀 하고 지금 바로 하셔야 되나요? 예, 예, 영상 수업하고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할게요. 레이아웃 들어가서 레이아웃에서 위쪽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위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쪽 선택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깐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중지했다 기록을 계속 할게요.